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대선 경선에 나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권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거취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 입문과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발탁됐지만 월성 원전 폐쇄 감사 등을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었고 반면 야권에선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최 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저희와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월성 1호기 감사 등이 다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등록 첫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예비 경선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응 전선을 구축해 먼저 손을 맞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예비 경선에서 최소 4차례 TV 토론을 하는 등 역동적인 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마련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 야외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되고 1년 가까이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영업이 재개됩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7월 첫 2주 동안은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엔 상황에 따라 8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속에 방역이 섣불리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조치에다 별도의 방역 대책을 추가하는 강화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한 주간 267명 확인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도 지금까지 44명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야외에서 인파가 밀집한 곳이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501명 늘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91.6명으로 전주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124명의 감염자가 나온 수도권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에 대해 이들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여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과거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은 소급 적용이 빠진 데 대해서 항의하며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봉쇄를 4주 더 연장했고 호주도 시드니 등 대도시를 봉쇄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도 발견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통제되던 영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270명으로 지난 2월 5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봉쇄를 모두 풀기로 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주 연기했습니다. We just need to give it a little bit longer. I'm sorry that's frustrating for people. I know that people want a clear answer about the way ahead for June the 21st, but at the moment we just got to wait a little bit longer. 코로나19 방역에 비교적 성공해온 호주도 최근 들어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시드니와 다윈 등 대도시를 잇따라 봉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대 도시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일대에서 확진자가 110명으로 늘어나자 봉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니 일대 주민들은 2주 동안 생필품 구매와 운동, 의료, 생업 또는 교육 등 4가지 필수 목적 이외의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이미 지배종이 된 데 이어 포르투갈, 러시아 등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엔 델타 플러스 변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덴마크에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의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최근 포르투갈에서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에 온 승객에게 발견돼 당국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하굣길에 실종됐던 분당 서연고 3학년생 김모군이 실종 엿새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에서 4km가량 떨어진 야산 산책로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하굣길에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됐던 서연고 3학년생 김모군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2일 실종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 연수원 인근 야산 산책길 인근에서 숨져 있는 김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있는 폐쇄회로 TV 영상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김군은 서점에 들러 책을 산 이후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탔으며 새마을 연수원 부근에서 내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김군의 모습이나 새마을 연수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부검을 통해서 김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유족의 동의를 얻는 대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군이 실종된 이후 경찰은 기동대 3개 중대 190여 명과 드론, 그리고 민간 특수수색견을 투입해 분당 지역 공원과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수업이 끝나고 나와 서현역 인근 서점에서 문제집 등을 산 이후 실종됐었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실종 당일 학교에서 두고 나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죄 연루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계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 인정 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8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외에 가계대출은 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뀌는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줍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 밖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돼 올해 연말정산 땐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부는 카드 캐시백, 소비 쿠폰 추가 발행 등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하반기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수출은 18.5% 늘며 회복을 이끌겠지만 내수는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할 카드 사용액 일부 환급, 즉 캐시백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사용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월 10만 원씩 3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관람과 철도 버스, 영화 소비 쿠폰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에 계획한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 소비 쿠폰은 추가로 발행합니다. 쿠폰 사용 시점은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는 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우리나라 미래 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는 것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축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고 해운과 조선, 벤처 등 산업별 지원 방안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수출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다는 목표로 수출기업 물류 지원과 12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합니다.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실업자,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15만 개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계획보다 앞당기고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 냉난방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곧 발표할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공공예방접종센터를 증설하며 국내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차 추경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을 전수조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326명 등 모두 427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범위는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으로 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이며 필요시 연장될 예정입니다. 성추행 피해 뒤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들이 군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이 입건됐고 이 중사가 옮겨간 15비행단 간부들 4명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공군 이모중사 유족들이 오늘 오전 이중사가 안치된 국군 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군의 조치만 기다릴 수 없다면서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의 수사, 감사관실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핑계로 국회의 자료를 거부했던 감사관실이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소속 부대였던 20비행단에선 군사경찰 대대장이 입건됐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은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린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소한 15비행단 간부 4명도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15비행단은 이중사가 옮겨간 부대로 유족들은 이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중사에게 보고 시 면박을 주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심의도 이들 상급자 중 2명에 대해 이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수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군은 수사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비롯해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오늘자로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난 주말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부산의 한 조선소금을 화장실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고 전 악취 민원 등이 제기됐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황화수소 등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숨진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선 수개월째 악취가 났습니다. 주말 되면은 그 냄새가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화장실뿐만 나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났어요. 이때가. 그래서 사고 이틀 만에 경찰과 부산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화장실 변기 등에 색소를 부어 외부로 이어지는 관로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화장실 배관 등의 구조적 결함이 의심됐지만 합동조사에서는 배관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관로 상태 좋은데 지금 내시경도 문제가 된 황화수소 농도도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최대 2ppm, 사고 당시 250ppm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경찰은 이번 주 토요일 사고 당시와 같은 요일과 시간에 황화수소가 화장실로 유입된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수영구의 지하 공중 화장실에서도 한 여고생이 황화수소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는데 부산시는 이후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웠습니다. 민간의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에서도 이런 오폐수라든가 하수에서의 유독가스로다가 사망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지하는 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놓는다면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 전 조선소에서 악취가 심하다며 담당구청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서울 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지난 23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A 부장검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라 씨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지난 4월 초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박 씨의 행위를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언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내에서 개발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조 8,900억 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실종자 150여 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인 현지 시간 27일 사고 현장에서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We've continued all night to build that trench, and as a result of that, we were able to recover 4 additional bodies in the rubble, as well as additional human remains. 구조 작업을 어렵게 했던 잔해 더미 속 불길은 잦아든 상태며 현장에선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150여 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여전히 생존자 구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Again, if there is a void space, we want to make sure we're given every possibility for survival. And that's why we can't just go in and moving things, erratically, because that's going to have the worst outcome possible.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붕괴된 아파트 건물은 지난 2018년 우리 돈 100억 원이 드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었다고 사고가 난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당국을 인용해 AP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수 견적을 낸 업체는 당시 현장 점검을 벌여서 아파트 수용장 콘크리트 구조에 중대한 손상이 생겨 방수제와 슬래브 교체 등의 신속한 보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바로 옆에 지어진 쌍둥이 건물에 대한 긴급 점검이 진행 중이며 지역 내 40년 이상 된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9천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봤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시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여행용 가방에서는 검은 봉투에 쌓인 돈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천만 원짜리 고가 시계와 함께 현금 19억 5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붙잡힌 일당 38명은 2016년부터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2곳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만 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으로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3채,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2채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까지 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현금과 부동산 등 모두 81억 원 상당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및 고가품과 다후 범죄 수익 추적 과정에서 추징 보존한 이런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17명을 구속하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총체급 40대 A씨를 인터폴에 수배 조치했으며 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국세청에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 등 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각종 개발과 침식 등으로 사라졌던 서해안 모래 해변들이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잇따라 복원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 충남 서천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사라졌던 동백정 해수욕장도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기념물 169호, 충남 서천의 마량리 동백나무숲과 동백정, 이를 배경으로 기암괴석과 고운 모래해변이 어우러진 동백정 해수욕장은 서해의 해금강이었습니다. 서천 화력발전소가 착공 5년 2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1978년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모래해변은 사라졌습니다. 이 동백정 해수욕장이 40여 년 만에 복원됩니다. 서천군과 중부발전은 서천화력 1, 2호기 폐쇄에 따라 해수욕장 복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과 측량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도와 사진을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설을 철거하고 매립토 60만 톤을 모두 걷어낸 뒤 그 위에 모래 16만 톤을 부어 길이 573m, 폭 150m의 모래해변을 조성합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해수욕장 복원 사업에는 650억 원이 투입돼 2023년 6월 마무리됩니다. 국민들에게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그것은 큰 저들의 자부심이고, 해안 침식으로 사라졌던 홍성 남당항 모래해변도 3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 동안 10만 톤의 모래를 사용해
860m 길이의 인공 모래 해변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연안 보호를 하고 차후에 이제 해수욕장 기능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발과 침식으로 사라졌던 서해안의 모래 해변들이 생태적, 관광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잇따라 복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큰 변동성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틀 연속 3,30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이틀째 동반 매수에 나서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5포인트 하락한 3,301.89에 코스닥은 5.78포인트 오른 1,017.9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주요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8% 넘게 급락했고 SK하이닉스가 서버 디램 가격의 변동성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해상 운임 반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HMM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코오롱인더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맥스는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보일 걸로 전망되면서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오른 1,13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남 해남에는 시간당 30mm에 가까운 세찬 소나기가 관측되고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충남과 영남 지역에서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내일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또 내리겠는데요. 중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시간당 많은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광주 21도, 청주 20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 28도, 청주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고요. 모레도 중부와 호남 지역에 소나기가, 그리고 주 후반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